재정저축 여우같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모조모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IBK투자증권 이수영 PB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재정저축에 예전에 상당히 인기가 있던 상품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필수 상품이었죠. 셀러리맨이나 서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난 반응이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1976년도 3월에 도입했다가 95년도 폐지될 때까지 저소득의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 목돈 마련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그런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만들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가 됐던 지난달 6일에는 하루에 29만 계좌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하루에 29만 계좌면, 지금 뭐 정말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러고 있을 순간이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배웠잖아요. 이 맞춤 재테리어. 자기 몸에 맞춰가지고 상황마다 이 포트폴리오를 섞어야지 가장 좋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낮다 보니까 금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각종 세금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이 세금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요.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재정저축은 비과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자하고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있고요. 이자 배당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만 1.4%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낮기도 하지만 은행들이 또 각축을 해가지고 금리를 갖다가 높여가지고 최대 4.6%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요즘 좀 중입니다. 경쟁 중이죠. 네네. 근로자여야만 되고요. 일단은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 연봉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지 가능하고요.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또 투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분은 일은 전혀 안 하시고 연금이랑 그 정기예금 그 이자로요. 1년에 3천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일은 전혀 안 하시는데 예. 소득만 있다. 네. 불로소득이네요. 남자친구인가요? 예, 그런 경우에는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근로자 연봉 5천만 원 미만과 사업자인 경우에는 3,5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둘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로소득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의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뭐죠? 그게 가장 큰 이유가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유가 7년을 갖다가 납입을 해야 되고요. 입금을 갖다가 계속 한다든가 보유도 7년 동안 해야 되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6% 최고 금리를 갖다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망설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입 이후 2주 뒤 처음 개시 이후 2주 뒤 지난 다음부터는 중도 해지율이 한 5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7년을 버티기가 쉽지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시민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금액이 또 한계가 있다, 금리도 낮고 소득공제도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재정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7년을 갖다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약정된 이유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면을 가장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은행들이 4.6%까지 금리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 시중금리는 3%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결국 재정저축도 사실 수익률이 관건이라는 얘기인데요.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가 되는 수익률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상품과 분산 투자한다면 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형저축하면 은행에서만 가입을 한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라든가 보험사에서 지금 재형 펀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출시 예정인 재형저축 보험이 있는데요. 질병이나 사망에 대한 보장까지도 가능한 재형 보험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펀드 많이들 가입해 보셨잖아요. 재형저축도 확정 이자율은 아니지만 시장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펀드를 가입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높은 금리를 받고자 하신다면은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시면은 확정 이율 최고 제시 이자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재형저축 사실은 판매하는 기관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가 되니까 수익이 좀 많이 높아지지만 대신 안정성은 떨어지는 거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익은 좀 낮습니다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소연 PB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